혈중문, 같은 혈중문이라도 요결, 상한눈 이렇게 번갈아 하면 이해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지복용환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결에 나와 있는 진도 나가 봅시다. 이것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토혈, 집대성 삼경 주석에서는 병증 이해를 위한 구별법이 나와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왜 토혈을 간전격을 쓰는지는 이미 다 알아, 기시청자님들은. 그러나 병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분석력이 또 집대성 삼경 토혈, 구혈구와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순혈을 토출하는 것이나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간이 놀랬는지라 음곡을 보하고 중봉을 사하라 그랬는데, 간전격은 아시다시피 음곡과 곡촌을 보하고 N극민을 부착하고 중봉과 경고를 사하는 것, 즉 S극민을 부착하는데, 그것이 생략된 표현이에요. 즉 음곡, 중봉, 곡촌과 경거는 생략된 표현이지 요것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전격 다 쓰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족삼리를 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의 병증인가를 살펴봅시다. 위장관 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식도와 위, 소장, 대장 등의 점막 손상으로 혈관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출혈을 말합니다. 위장관 출혈은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상부 위장관 출혈과 소장, 대장에 문제가 되는 하부 위장관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부 그 시스템, 위장관 시스템의 출혈인 경우에는 구토를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 똥꼬 근처 말고 거의 중앙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 때는 똥이 이렇게 초콜릿 색깔로 나와요. 그리고 하부, 똥꼬에서 가까운 곳에 출혈일 때는 똥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위 12지장에 출혈일 때 토하지 않는 경우는 똥이 이렇게 새카맣게 나옵니다. 일단 환자에게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위 12장 교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할 때 혹시 변 색깔은 어떤지요? 라고도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병증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질병의 원인,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는 소화성 궤양, 즉 상처가 난 거예요. 위 12장에. 그것이 50%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식도 정맥류, 스트레스성 궤양, 미란성 위염 등의 급성 위점막 병변, 그리고 위암 등이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은 점차 줄고, 잘 봐주세요, 식도 정맥류 출혈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은 점차 줄고 식도 정맥류 출혈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음주 후에 처음에는 음식물만 토하다가 계속되는 구토 후에 피를 토하는 경우 식도 위점막 파열상에 의한 출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의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에 보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지금 개가 피를 토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목, 이후에 상처가 있을 때도 피를 이렇게 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할 때 위출혈이냐, 식도 정맥류로 인한 출혈이냐, 그리고 목에 상처가 생겨서, 목구멍에 상처가 생겨서 난 출혈이냐, 아니면 폐에서 나온 출혈이냐, 객혈하는 것이냐까지 살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간전격이 듣지만, 그러나 아니 어디에 병변이 생긴 것인지는 자세히 물어 확인해야죠. 잘 모르겠거든 병원에 보내서, 서희병원에 보내서 진찰 받도록 해야 돼요.
목구멍에 상처가 났을 때도 출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dark colored blood and ulcer or internal bleed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즉 보니까 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요 위장관 출혈일 경우에도 피를 토할 수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blood with mucus. 그러니까 피를 토했는데 거기에 점액이 곱동처럼 점액이 보여. 그것은 여기 위장관의 염증 때문이다. 염증. 위염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걸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장, 대장에 생긴 것은 검고 타르와 같은 혈변을 보거나 또는 똥이 이렇게 까맣거나 또는 똥에 악취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부장관의 병이 생긴 것이다.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목구멍에 상처로 인해서도 피가 난다. 그리고 억지로 술 먹고 토했거나 할 때 식도가 파열돼서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도 정맥류, 식도 정맥류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많다. 토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위 12장 궤양에 따른 위궤양에 따른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염증이 심할 때는 피에 곱동 쌀 때 곱, 그러니까 점액이 묻어 나온다. 그것은 심각한 염증일 수가 있다. 하부 소화기관의 궤양이거나 염증일 때는 악취가 난다. 타르와 같은 초콜릿과 같은 색깔의 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릴 수가 있다. 또한 식도 정맥류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출혈에 비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장의 혈관 이형성증, 대장 개실, 장티푸스, 장결핵,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대장용종, 치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재출혈은 간정격 그리고 소장정격을 같이 쓰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면 서의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게 해야 돼요. 암일 수도 있고 대장용종일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 증상, 위장관 출혈에 대한 신체 증상은 출혈의 정도와 그 속도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지감초탕증, 조이승기탕증, 도액승기탕증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며 토혈, 호흡곤란이나 실신,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변이 관찰되는데 상부 위장관 출혈은 대변이 검고 짜장면 색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하부 위장관 출혈은 주로 피가 변기에 보이는 혈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혹은 변에 붉은 피가 이렇게 섞여서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뚝뚝 떨어지는. 주로 1000ml 이상의 위장관 출혈 시 토혈이나 혈변을 볼 수 있는데, 상부 위장관 출혈의 경우 토혈이나 짜장면 색 같은 흑색 변을 보이는 반면 대장 출혈인 경우에는 선홍색 혈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00ml 이상의 실혈 시 피를 손실했을 때는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과합병증, 출혈이 나타나고 있는 부위의 원인, 양상, 출혈량에 따라 적절한 지혈 방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압, 쇼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지혈요법이나 치료를 했더라도 재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경우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원에서도 의료 진단기기는 써야 된다. 그것은 보건당국이 허락해야 된다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의원에서도 이걸 써야 된다니까. 그러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 삼두인 침구 요결에 이러한 치료일 경우에는 간 정격을 써라 그랬잖아요. 간 정격을 쓰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대장암이거나 대장용종이거나 등등 대장 개실이 있거나 혹은 크론병 등등이 원인이라면 그것에 관한 또 적절한 치료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삼침과 함께 탕약을 쓰든 서희 치료를 병행하든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적절한 의료 진단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 정격으로 어떻게 이러한 위장관 출혈을 치료할 수 있느냐, 토혈을 치료할 수 있느냐. 참고 프로트롬빈 타임을 봅시다. 프로트롬빈 타임은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을 재는 검사이다.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응고되는 시간은 11초에서 15초인데 15초를 넘으면 간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트롬빈 타임이 증가한다면 지혈이 잘 안 되어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상처가 났는데, 타박상을 입었는데 상처가 났는데 피가 잘 멎질 않아. 응고가 잘 안 돼. 그것을 가리켜 프로트롬빈 타임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간 질환 또는 간 기능의 약화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간의 기능 중에 혈액 응고인자 생산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아시지만 간 기능 저하나 간 질환이 있을 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것은 혈액을 굳게 하는 데 필요한 혈액 응고인자를 간이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고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 70에서 130%가 정상 수치이나 간 경변이 심한 경우 정상치에 비해 50%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 번 토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토론해도 쉽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병증을 분석하는 그러한 해안을 갖자라는 뜻이에요. 이상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도인의 해안은 실로 신묘 막측하다 아니할 수 없는 도인이 말씀하신 숙고의 경렬이 아니고선 가히 낼 수 없는 명처방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삼두인이 아셨던 거지.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출혈이 멎지 않는구나. 일단 출혈이 대장암, 대장용종 등등의 심각한 또 다른 어떤 병증이 수반된 것이라면 그것도 함께 치료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혈은 일단 흉한 거야. 일단 멎게 해야 돼. 일단 멎게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삼도인처럼 간정격을 쓰는데, 간정격을 쓴다는 의미에는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주고름풍 간 목경의 고름풍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 정격을 쓰면 출혈만 멎는 게 아니라 염증도 해소가 된다. 그리고 상처난 곳 직조하는 것도 응고작용에 포함된 개념이니까 상처도 쉽게 아물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재발을 거듭하면 이거는 심각한 병증이구나. 이 경우에는 한의 전문이라 하더라도 서의 전문의와 상의 또는 일단 그곳에 가서 정확한 정밀 진단을 받게 해야죠. 그래야 환자의 병증을 원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삼침법으로 간정격이 우선하나, 어떤 사람은 히스테릭 발작을 할 때 피를 더 토해. 즉 히스테리 발작이 심한 경우 위시비장 궤행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더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간정격을 넣는 것과 똑같은 삼초 승격을 넣는 것이고, 그리고 핏대를 올릴 때마다 피를 토하는 사람이 있어. 눈 아래 핏줄이 터지고 그러는 사람의 경우
뒷목을 잡고 아이고 뜨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간정격, 담승격을 같이 쓰거나 또는 일단 담승격으로 극심한 분노,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간정격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환자에 따라서 가감해서 쓰세요. 위암 등의 악성 종양 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서의에게 보내서 정밀 진단을 받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제복류환증과 요결의 혈증을 같이 또 살펴보는데요. 랜덤으로 오신 분들 어렵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기왕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추추이가 되고자 작심하신 분들이라면 준경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듣고 배워서 박식에 달할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와 내 가족의 주치 안 됩니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못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다 요긴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